어제는 너무 추워서 밤에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침낭을 이렇게 덮고 잤어요. 8시인데 이러고 있어요. 일어나기 싫어서. 어디 뭐 좋은 데 있나 지금 자료 찾고 있고요. 자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 때우고 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텐트 안에서 농땡이를 부리고 있었어요. 아니, 이럴 때도 있어야지. 나라고 맨날 주구장창 자전거 페달만 밟아요? 노가다 노노해. 그럼 오늘도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볼까나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 자전거님께서 잘 계신지를 확인해야겠지요. 사실 이 뒤편으로 전부 다 바다예요. 바다를 옆으로 끼고 달리고 있는데 어제 카메라로 찍힌 걸 확인을 해보니까 바다가 찍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카메라 포지션이 여기에요. 이쪽에 카메라가 달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너무 낮은 거예요. 바닥만 보여요. 바닥만. 보통은 이 위에 이렇게 달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앞에 핸들바가 가로막고 있어서 여기다가 못 달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람 시선 옆에다가, 그러니까 그 모자처럼 모자 옆에다가 이렇게 다는 키트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요거 위치를 한번 좀 바꿔보려고요. 이 녀석의 장점이라면은 내구성, 뭐 딱히 고장나는 점이 없어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전거 프레임을 이렇게 물리는 거죠.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에 카메라를 물리는데 요거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요걸 풀르고요. 이렇게 보레드라서 보레드 타입이라 빙글빙글 돌려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 제품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뭐랄까, 이 부분이 좀 삐죽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 볼트 체결하는 부분이. 그래서 뭐랄까, 좀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볼품도 없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애가 잘 만든 그런 웰메이드 제품은 아니죠. 아무래도 대충 만든 제품이다 보니 무게가 좀 있어요. 띠용 80g. 쓸만해요. 이 가격으로. 저처럼 돈이 없으면은 도전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텐트 밑바닥에서 뭔가가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뱀인가? 훗, 그럼 그렇지. 지렁이였군. 여기 거꾸로 달려 있었으니까 한 여기 정도의 카메라가 있었던 건데 지금 이만큼 넣었어요. 핸들바백 때문에 간섭이 좀 있어서 벌이 막 달려들어. 홋카이도에는 온갖 곤충들이 다 달려드는데요. 벌이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하니까 일단 핸들바 위쪽이 좀 어수선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뭐 일단 해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은 다시 원상복귀 해야죠. 벌이 계속 달려드네. 보시다시피 홋카이도는 온갖 곤충들의 천국입니다. 저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어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조금만 게으름 피우면은 10시에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잘 쉬었고요. 지붕도 있고 양쪽으로 벽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뒤쪽에 숲이 이렇게 있어서 뭐 혹시 곰이 나오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거. 골칫거리가 이거죠, 이거. 간밤에 내가 먹은 것들, 쓰레기 뒤에 여기 고무줄 여기다가 매달고 가다가 쓰레기통 보이면은 그냥 버리면 간단하거든요. 자기 머문 자리는 그냥 원래 있었던 대로 하고 가면 돼요. 위치는 뭐 좋네요. 자,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일단 이 야트막한 언덕부터 잘 내려가야 할 텐데. 야바이. 역시나 잘 내려왔어요. 그럼 한번 달려봅시다. 길을 건너려는데 폭주족들이다. 와, 안녕.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바닷가를 따라 달립니다. 확실히 액션캠을 위에다 다니까 뭔가 시야가 좀 넓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지루한 바다가 또 펼쳐졌습니다. 이 지루한 바다, 에이 보기 싫어. 근데 바다도 바다였지만 당장 급한 건 허기였습니다. 배가 넘나 고팠어요. 저는 마치 월강 사막장을 연주하듯 프레스토 아지타토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슈퍼를 발견했지요. 슈퍼마켓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네네네 고객님, 슈퍼 맞고요. 슈퍼 맞습니다. 이 슈퍼가 초밥이 아주 끝났어요. 아무래도 해안가 마을이다 보니 소개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도시락 코너죠. 초밥 발견.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는데 오늘은 제 식당이에요, 식당. 아무데나 궁딩이를 깔면 나의 식당이 되는 환상의 도시. 그럼 이 먹음직스러운 스시를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의자도 있어요. 일단은 비닐우 뽕다리에서 와루바시를 꺼내줍니다. 2단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요. 야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밖에 돌아다니면. 3단계 와사비와 간장을 오픈한다.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은 마치 바다가 한 입에 다 들어온 기분? 온갖 해조류와 생선의 파라다이스? 그럼 이번에는 홋카이도의 특산물 우유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우유가 아니에요. 홋카이도 우유는 어찌나 고순지 입에서 마치 콩을 볶아 먹는 듯한 느낌이라고요. 자, 우유 들어간다. 우유 들어간다. 이런 1000ml 정도야 뭐 원샷이지 원샷. 그때였어요. 밥을 먹는데 갑자기 기차가 지나가네요. 본격 기차 지나가는 식당의 클래스죠. 짭시한 레스토랑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아유, 침 넘어가네 이거. 아유, 미치겠어. 자, 여러분들도 한 입 드실라우? 초밥의 마무리는 역시나 계란말이죠. 계란말이를 보면 그 초밥집의 영양을 알 수 있다더나 어쩐다나. 되게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그렇게 밥을 뚝딱 해치운 저는 다시 슈퍼로 갔습니다. 왜 갔냐고요? 지금 슈퍼에 가서 하나에 800엔씩 해요. 800엔씩 따죠. 이거는 나 이거 알아. 짱구가 먹는 거잖아. 초코비. 먹을 걸 잔뜩 사니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그래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잘 먹어야지.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이제 출발해보자. 하하하. 어이쿠 이건 뭐야. 젠장할 막다른 길이잖아. 역시 시내에서 조금 빨리 가겠다고 지름길로 가다 보면은 요렇게 막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큰 길로 다니세요. 큰 길. 대인배라면 큰 길로 다녀야지. 치토세에서부터 5번 국도를 따라 쭉 달렸죠. 삿포로, 오타루, 구찬, 요테이산을 둘러보고요. 네프, 오샤만베초, 아쿠모초 해서
한 요쯤에서 잤던 것 같아요. 이 해변가 어디에서 자고요. 그 슈퍼에서 밥을 먹었죠. 거기가 모리초예요. 이 모리초에서 이제 그 내륙으로 더 이상 바다를 따라 달리지 않고요. 이제 내륙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다 보면은 여기에 조그마한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를 지나서 계속 달리다 보면은 하코다테로 갑니다. 하코다테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서 배를 타게 되면은 아오모리까지 한 방에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본 저는 예감하게 되죠. 아, 오늘은 산길 좀 달려야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자전거는 산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산길을 사랑해. 나는 정말 산길이 좋아. 라고 자기 최면을 외우며 노래를 불렀죠. 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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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끼 찌끼 다이 찌끼 힘에 힘에 왔다따따따따 쿵 힘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거예요. 히메를 부르며 달리다 보니 거짓말처럼 미친노에끼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언덕길이 너무나 험난하면은 히메를 한번 불러보세요. 히메 히메 하다 보면 어느새 정상이 코앞일 거예요. 휴게소 뒤편으로 뭔가 기념비 같은 게 있나 봐요. 게시판에는 뭔가 화상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치노에키 뒤편으로 거대한 공원이 있었는데요. 이건 미치노에키에 공원이 딸린 건지 공원에 미치노에키가 딸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텐트 치고 자면 딱이다 싶은 그런 공원이었어요. 공원에서 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다가와서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 있는데 반갑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래? 너 자전거 못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이언트. We are same brand. 자이언트. 알고 봤더니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은 자이언트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 자전거가 뭐 신기했는지 뭐 이것저것 뜯어보더라고요. 하지만 일본 청년들은 대부분 영어를 되게 못해요. 저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만 했죠. 道南一周、函館回って、松前の方、そこから日本海側中心。 Yes. Good. 지금 저 앞에 달리는 친구는 아까 휴게소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삿포로에 산대요. 삿포로에서 지금 여기 하코다테랑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은 삿포로에서부터 출발했대요. 홋카이도 남부지방을 자전거로 여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달리기로 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달리기에는 젊은 청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자전거 바퀴도 너무나 굵었고요. 이 친구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저는 또다시 혼자 달려야만 했죠. 그럼 그렇지. 자, 요 앞에 삼거리인데요. 여기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호수길로 둘러가게 됩니다. 저는 호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호수길을 선택을 했죠. 온유
이곳의 이름은 오뉴마 국립공원인데요. 호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때문에 호수 주변으로 관광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호수까지는 꽤나 급경사를 내려가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내리막길만 내려가면 뭔가 아까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쌓아놓은 무언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느낌이랄까? 그 외 있잖아요. 그 자전거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 내리막길 내려갈 때 그 통쾌하면서도 뭔가 안타까움? 이쪽으로 다 호숫가인데 쩔어요, 쩔어. 물 한 개가 다 피어올라서 왜 이곳이 국립공원인지 알겠더라고요. 혹시 이 근처를 여행하신다면 이 호숫가 꼭 가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근처에 캠핑장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한 1박 2일, 2박 3일 정도 놀다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다. 돌개 한 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삑 하고 울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호숫가 풍경이 매우 멋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어느 기찻길에 도착했는데요.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다들 기차선로 앞에 서서 사진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뭘 찍으려는 거지? 아, 기차가 지나가면 기차를 찍으려나 보다. 요런 거 말이죠. 오누마 콰시 국립공원, 이곳의 이름입니다. 강추 드세요. 2번 드세요. 이곳의 포인트는 바로 이 기차 선로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아주 스고이한 캠핑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쭉 가면은 굉장히 멋진 캠핑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유료일 거예요. 유료이겠지? 나는 안 돼. 저는 이렇게 호숫가 풍경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콰시가 호수인가 봐요. 오누마 호수 국립공원이죠. 호숫가에는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커플 연놈들이 많았어요. 커플 지옥. 호숫가 근처로 리조트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맛집도 있고 자전거 대여소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하더군요. 하지만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나는 관광자가 아니잖아. 나는 탐험가라고. 좋게 말해서 탐험가, 나쁜 말로는 거지. 이제 하코다테로 달려가야 돼요.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하코다테로 가는 길은 조금 힘들어요. 꽤나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잘 편집을 할 거거든요. 그럼 한번 산을 올라 봅시다. 일단은 저기 앞에 보이시죠? 저 다리를 건너서 터널을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럼 다리 건너 봅시다. 어이쿠, 다리를 다 건넜네. 이제 터널을 건널까? 자, 터널 들어간다. 터널 달리고 터널 탈출. 참 쉽죠잉. 이 맛에 내가 동영상 본다고. 터널을 빠져나오면 한동안 내리막길이 이어져요. 그 내리막길의 끝에 하코다테가 있죠. 저 앞에 보이는 도시가 하코다테예요. 하코다테를 향해 달리다 보면 뭔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봐선 잘 모르시겠죠. 도로 양쪽으로 서 있는 나무들이, 가로수들이 전부 다 소나무예요. 이런 도로가 몇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기 생각하면은 이 소나무 길밖에 생각이 안 나요.
드디어 하코다테에 도착했습니다. 바야흐로 일본 여행 시즌2가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하코다테 여객터미널부터 들렸어요. 배편을 예약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모아까지 가는 거는 이쪽이죠. 모아까지 가는 거는 3,000엔인데 90분 걸리고, 아오모리까지 가는 거는 5,000엔인데 3시간 40분이 걸려요. 그래서 2,000엔 차이면은 아오모리로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봤더니, 아오모리 가는 타임테이블인데 이게 배 이름이에요. 이 중에서 이 배 있죠, 2,000이라고 써져 있는 배. 2,000이라고 써져 있는 배는 작은 배예요. 안에 그러니까 뭐 편의시설 같은 게 없이 그냥 거의 뭐 여객선 수준으로 좀 불편한 배고요. 나머지 위에 3개 배들이 일반적인 크루즈선이에요. 요금이 A형, B형, C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싼 거죠. 3등 객실. 성수기, 이거는 평일, 이거는 비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성수기라서 3,190엔이고요. 여기에 제가 자전거도 성수기라 1,770엔이 추가돼요. 그래서 한 5,000엔 정도 되는 거예요. 성수기 기준 편도 운임이에요. 아오모리까지는 4,960엔이고요. 오마까지는 3,770엔. 내일 3시 걸로 했어요. 8월 10일 하코다테, from 하코다테 to 아오모리 AM 3시에 출발해서 6시 30분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운임은 4,960엔이고요. 터미널에서 2시까지 이제 요 4번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된다고 그러네요. 티켓팅을 마친 저는 여객터미널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이거는 쉬면서 노트북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앞에 보이는 게 대합실이고요. 그리고 저기 탈바구니 같은 게 아오모리에서 유명한 장식수레? 뭐 그런 거예요. 터미널은 자연채광이 들어오게 설계를 해놨어요. 부둣가 모습은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죠? 3층에도 마찬가지로 휴게소가 있었고요. 짜잔! 저게 제가 타고 갈 배인가 봐요. 대합실에는 배편을 기다리고 있는 승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볼까요? 제일 먼저 포토존이 보이네요. 이게 밖에서 바라본 여객터미널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배가 제가 탈 배고요. 아쉽지만 홋카이도는 오늘부로 빠이빠이네요. 티켓팅을 마친 저는 서둘러 자전거를 달렸습니다. 하코다테의 야경은 보고 가야죠. 저는 혹시나 야경을 못 볼까봐 미친듯이 하코다테 산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거 참 싫어하지만 저는 순간 경륜 선수로 빙의해서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이 하코다테 역이네요. 순식간에 하코다테 역에 도착했고요. 이제 하코다테 산만 오르면 됩니다. 자, 지금 저 앞으로 보이는 게 하코다테 산인데 저 위에서 보는 야경이 그렇게 좋대요. 하코다테 산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5분,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케이블카 타는 곳까지 고바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앞에 저 언덕을 보세요. 저기를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어디 한번 올라보도록 하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힘들지는 않군. 제 거친 숨소리 들리세요? 이게 가면 갈수록 경사가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온갖 상스러운 소리를 입에 머금은 채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지가 코앞이었죠. 장하다 김수민 대안에 거나 화이팅 화이팅 만세! 여기서부터는 걸어서는 자전거 타고는 못 올라간대요.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은 옆에 케이블카를 타고 가야 돼요. 아니, 자전거는 왜 안 된다는 거야?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보다 보면 자연히 알게 돼요. 여긴 자전거 타고 못 올라가. 자전거를 묶어두고 케이블카를 타러 갑시다. 뭐 살짝 돈이 아깝긴 하지만 안 된다는 거 어쩌겠어. 타고 올라가야지. 두둥.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고 올라갈 케이블카. 엄청나게 커요. 케이블카 되게 크네. 그 큰 케이블카에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가득 찼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빠르게 더욱 빠르게 돌려주세요. 자, 올라갈수록 하코다테의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저 잘록하게, 마치 여성의 허리처럼 잘록하게 들어간 모습을 보세요. 저게 바로 매력 포인트라고요. 入り口は進行方向に向かいまして左側になります。お兄ちゃんも若干右から。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죠. 밖에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역시나 기념품 샵이죠. 이 사람들 좀 보세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다. 복작복작한 건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망대 한켠으로 NHK 전파탑이 있고요. 이곳이 바로 하코다테입니다. 여기는 하코다테산 정상인데 편도로 끊어서 내려갈 때는 걸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도 올라오길 잘했다. 자, 슬슬 해가 저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춤주춤거리면 안 돼요. 빨리 촬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선점해야만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칫 잘못하다 야경 구경도 못한다고요. 그렇게 어버버버대다가 야경이 시작됐습니다. 큰일 났네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야경을 아주 멋들어지게 담아왔으니까요. 하코다테의 야경은 마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야경을 감상하고 내려가는 길, 생각지도 못한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지금 하코다테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를 걸어서 내려간 사람은 제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냥 옆에는 낭떠러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찻길이에요. 찻길. 600엔 아낄래다가 완전히 아 웃겨 씨. 600엔 아낄래다가 송장 치우는 줄 알았습니다. 대형 버스들이 지나다니는데 여기는 버스가 내려가면은 반대편 차선은 이렇게 비켜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좁은 도로예요. Bye. Be careful.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이태리 애들 5명이서 이 길을 걸어서 올라가고 있더군요. 방금 용자들을 만났어요. 유럽 애들인데 뭐 이탈리아에서 왔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니네 안 된다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다고 그러고 올라가는데 한 5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고생 꽤나 할 거예요.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다시 케이블카 그 승강장까지 내려왔는데요. 아, 여기는 내일 당장 600엔이 없어서 끼니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게 맞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 이탈리아에서 온 애들 5명 정도가 그 술 취해서 올라오는 걸 봤는데, 걔네들 택시 잡으려고 그래도 택시가 멈추지도 않아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고요. 자, 이제 돌아가서 배만 타면 되겠네요. 뭔가 홋카이도의 미션을 완수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나저나 뭔가 먹을 걸 좀 사가야겠는데 시간이 늦어서 마땅히 문을 연 가게가 없더라고요. 한참을 찾아다니다 하코다테역 근처에서 슈퍼를 발견했습니다. 먹을 걸 잔뜩 싸들고 터미널로 돌아왔죠. 충전의 장이 열렸어요. 어디서건 전기를 빨 수 있는 곳이라면 전기를 있는 대로 빨아야죠. 429엔짜리 도시락을 무려 150엔에 사왔습니다. 맥주는 빠질 수 없죠. 다큐 한 편을 때리며 배를 기다렸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걸로 홋카이도 편은 끝이고요. 다음 편부터는 다시 일본 본토를 여행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별 위 입력, WE 별 클릭, 구독 버튼 클릭. 마음에 드는 영상을 마음껏 즐겨주세요. 좋아요는 우리